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포인트를 보면 해제는 나중에 우리 채권편에서 보겠지만 먼저 취소하고 해제를 한번 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사기당한 사람, 강박당한 사람, 착오를 일으킨 자 하고 그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승계인, 포괄 승계인, 특별 승계인까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취소를 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이 이 법률 행위가 취소될지 알고 했던 사람과 모르고 했던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선의, 몰랐다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악의는 그 이익에 있는 이자, 거기다 불법 행위가 있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제한 능력자는 선이건 악이건 간에 이 제한 능력자는 그냥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취소를 하면 이 법률 행위에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추인은 할 수 없지만 요게 약간 말장난 같은데 이따가 보셔야 돼요.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한 것이 만약에 무효의 무효한 것에 추인의 요건을 갖춰지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모르겠죠? 좀 이따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목차를 좀 보면요. 자, 우리가 10장 무효와 취소를 배웠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비교를 하고 무효까지 배웠고 이번 시간엔 취소를 나갈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154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법률행위 취소라고 나왔죠. 취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유효였다가 취소라고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그래서 취소 사유는 제사, 강착 요 네 가지. 그리고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이 철회하고 해제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철회는 아직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저지시켜요. 그래서 장래에도 그 효력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취소는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잃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좀 그림으로 보면 취소는 처음에 유효였던 법률행위를 그리고 철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을 안 하고 있어. 그랬는데 취소는 지금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취소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요게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효였다가 그 다음에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철회는 뭐예요? 아직 효력이 발생을 안 했는데 철회라고 하면 앞으로도 안 할 거야. 이겁니다. 우리 하기로 했던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뭔가 해주기로 했는데 하지 말자. 요거예요. 그래서 취소는 일종의 줬다 뺏는 거야. 줬다 뺏는 건데 철회는 뭔가 주기로 해놓고 야, 나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냥 안 줄게. 이렇게 돼요. 주지도 않고 앞으로도 주지도 않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 마음이 바뀌었다. 앞으로도 안 줄게. 라고 하는 게 철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만 써먹어요, 이거. 제사 강착에서만 써먹죠. 제사 강착. 자, 근데 철회는 이거 이외에도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도 철회라고 써야 되는데 취소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가게에서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온라인 쇼핑할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할 때 뭐 구매하기 버튼 딱 누른 다음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단순 변심. 왜 구매 취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매 취소 버튼이 나와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단순 변심해가지고 구매 취소 눌러가지고 취소하는 경우 많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구매 취소라고 하면 안 되지. 왜? 그냥 단순히 마음이 변한 거지. 취소를 하려면 뭐 해야 돼? 사기나 강박 당했을 때나 취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판매자한테 사기나 강박 당했습니까? 뭐 제한 능력자나 뭐 차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구매 취소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왜? 얘네가 물건 벌써 보내지도 않은 거잖아. 그죠? 그냥 이게 딱 눌렀다가 나 마음이 바뀌어서 하고 단순히 변심해서 이건 취소한 거니까 철회죠, 철회. 아직 물건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야 앞으로도 보내지 마.
하고 하는 게 철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취소하고 철회는.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헷갈린 개념이 뭐냐면 취소하고 해제는 굉장히 외향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좀 틀립니다. 그 효과가 약간 틀려요. 뭐냐면 취소는 보세요. 처음에 얘네들이 이게 계약을 맺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요게 무효가 되는데 해제도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하다가 해제하면 얘네들도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놔야 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 근데 취소하고 해제는 어디에서 써먹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든 법률 행위에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거에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이런 법률 행위를 했다거나 이 법률 행위에 차고 사기 강박이 있으면 취소는 다 써먹을 수 있는데 해제는 오직 뭐만 되냐면 의사표시가 이 합치가 되는 두 개짜리인 계약에서만 성립을 해요. 계약에서만. 매매계약, 증여계약, 뭐 교환계약 그런 거. 근데 그리고 해제를 하려면 여기는 이 법률행위가 요런 4가지의 원인이 있어야지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제사강착이 있어야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해제는 뭐 때문에 하냐면 요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이야. 얘가 잔금이나 중도금을 제 날짜에 안 줬어. 안 주고 돈을 못 줬다거나 얘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거나 그런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이때만 해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지금 미리 알아두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다시 취소는 법률행위, 단독행위, 그러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런 법률행위, 모든 법률행위에 요 4가지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제는 의사표시 2개짜리인 계약,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에 둘 중에 하나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얘네들이 해제를 할 수 있어. 그런데 효과는 취소나 해제랑 비슷해. 왜? 줬던 거 다시 돌려주면 돼. 줬던 거 다시 돌려주면 돼.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얘는 돈을 줬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서 돈 준 애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돈 다시 돌려주면 돼. 돈 다시 돌려줘요. 그런데 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세요. 다시 돌려주긴 주는데 취소는 무효잖아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걸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데 해제는 해제하고 해지라고 있어요. 해제는 얘네들은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하고 여기에 손해배상을 하는데 원상회복이랑 부당이득이랑 비슷한데 틀려요. 왜 틀리냐면 원상회복은 얘네들이 뭐 선이건 악이건 간에 이 해제가 될 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싹 다 돌려줘야 돼. 싹 다 돌려주고 이 중에서 채무불이행에 잘못이 있는 놈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싹 다 돌려줘야 돼요. 싹 다 돌려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여기 취소나 무효의 부당이득 반환은 달라. 왜냐면 선의하고 악의하고 돌려주는 범위가 틀려요. 이 선의는 현존 이익에서만 돌려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이게 취소 사유인지 몰랐던 애들, 악의는 이게 취소 사유인지 뻔히 알았던 애들, 이런 애들은 이자도 돌려줘야 됩니다. 이따가 나와요. 요 이자도 돌려줘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선의는 현존 이익만 돌려줘야 되고 악의는 더 줘야 돼. 근데 요 해제에서 원상 회복은 완전히 달라. 얘네들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싹 다 돌려줘. 싹 다 돌려. 하지만 이 중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놈 있죠. 얘는 손해배상 해줘야 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원상회복이랑 부당이득 반환은 틀린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얘네들 돌려주는 것까지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좀 틀려요. 요거 둘 다 소급해서 무효라는 거는 같지만,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 취소도 되고 해제도 되면 어떡하죠?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미 가르쳤는데 제가 이거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적법하게 해제했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우리 배웠잖아, 차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 해제는 우리가 그 나중에 채권법에서 아주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보자고요. 여기 표 보시면 154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 모든 법률행위에 했는데 여기는 계약만 해당이 돼요. 해제는. 그리고 발생 원인이 이 법률행위라는 건 단독행위, 계약, 그 다음에 뭐도 합동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원인들이 있을 때 적용이 되는데, 계약은 뭐 그렇죠. 얘는 그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 없더라도 약정해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러면 그 효과는 뭐다?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되는데 얘는 원상회복해줘야 돼.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놈이 손해배상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그 형성권이기 때문에 요거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요거. 자, 그래서 여기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요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놈들하고 취소하고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를 여태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155페이지 취소권에서 취소권 한번 볼게요. 자, 155페이지 취소권 보시면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변동케 하는 효력이 생기면 취소권 형성권이죠.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우리 요 표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권자 뭐 길게 적어놨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좀 표로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그 법률행위를 한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를 일으킨 자, 사기 강박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원래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법정 대리인 할 수 있고요. 후견인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있으면 임의 대리인도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임의 대리인이 할 때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취소나 해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승계인,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다 됩니다. 다 돼요.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제한 능력자, 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돼요. 근데 추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추인할 때는 제한 능력자가 이 제한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추인할 수가 없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 취소할 때는 혼자 해도 상관없어. 취소할 때는. 추인할 때는 법정 대리인은 혼자 추인해도 되지만 추인은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혼자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요걸 중요해. 자, 취소는 요 당사자들도 할 수 있고 그 대리인과 승계인도 할 수 있지만 취소하는 상대방은 요 상대방밖에 안 되지 전득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계인 같은 거 안 돼. 왜냐면 이게 이 얘기예요. 여기 지금 A가 B한테 헐값으로 넘겼어요. 왜냐면 얘가 사기 쳤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얘가 친 다음에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싸게 팔았죠. 그럼 얘가 승계인이면서 전득자 아닙니까? 그죠? 특별 승계인이면서. 그때 A는 취소라고 할 때 B한테 취소해야지 이런 전득자한테 취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밖에 안 돼요? 당사자밖에 안 돼요. 당사자인 요 상대방만 되는 거지 전득자에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얘한테 일단 취소한 다음에 얘가 선인지 악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죠. 선이면은 어떻게 선의의 제3자 보호하고 그래야 되니까 상대방한테밖에 취소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 요게 중요하겠지. 취소의 상대방은 상대방밖에 없어. 전득자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보자고요. 읽어봐요. 읽어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140조에 나왔어. 그럼 요 한 줄을 쌍괄호 2, 3, 4번에 풀어 쓴 거에 불과해요. 그냥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한 능력자, 착오를 일으킨 자, 사기 강박 당한 자 다 되는데 요거 밑줄. 이거 앞에서도 중요하다고 밑줄 건 건데
제한 능력자도 자기가 행한 행위를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내 허락도 안 받게 취소했는데 이 취소할래요. 이럴 수는 없다고요. 취소의 재고는 안 된다고. 자, 볼까요?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한 능력자가 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 다 돼요. 대리인 다 되는데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다 되는데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승계인,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다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대표적인 포괄 승계인이죠. 그러니까 사기 당한 사람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은 자, 이 밑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 그 취소는 누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 말이 법조문 142조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지만 상대방한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의 상대방은 당사자이고 따라서 전득자는 밑줄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전득자는 안 된다는 거를 예로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자, 156페이지 취소권의 행사를 보면요. 취소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불효식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로 그냥 취소야 이래도 되고 서면으로 써서 취소야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취소 사유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냥 요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요거 밑줄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그럼 이거 뭡니까? 그렇죠. 우리 일부 무효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일부 무효도 가능. 그러니까 원칙은 뭐겠어요? 원칙은 전부 무효였죠. 원칙은 전부 무효, 전부 취소인데 일부 무효,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처럼. 자, 그리고 이거 앞에서도 나왔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거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자,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를 보시면 141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래요. 그러니까 소급적인 무효죠.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자, 요 쌍괄호 일본을 풀이한 게 이거죠. 여기 보시면 먼저 소급 무효는 밑줄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취소한 때부터 무효다. 그럼 틀려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고 그리고 사기가 강박착오는 상대적인 취소죠. 상대적 취소.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취소를 하면.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의무라는 취소의 효과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자,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걸 잘 봐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요거 시험 가끔 나오는데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자, 여기도 봐봐요. 만약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요거 밑줄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 그런데 악의 수익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요게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달라. 선악은 다른데 제한 능력자도 선의의 수익자처럼 그냥 선이건 악이건 간에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다르다는 거. 해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해제는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일단은 다 원상회복해 줘야 돼. 해제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어떤 겁니까? 그렇죠. 생활비 같은 걸로 요긴하게 쓴 거는 반환해 줘야 되는데 탕진해서 쓴 거는 그거는 안 돌려도 되더라. 이제 그 얘기죠. 요거. 자, 기본서 157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래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제사, 강착이죠. 요거를 추인하는 건데 자,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니까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서 추인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고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추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취소가 안 되고, 추인할 수 있는 걸 취소해버리면 더 이상은 추인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취소하면 추인을 할 수 없고,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장불입이에요. 한번 하나를 해버리면 하나는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걸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추인권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랑 같냐면 취소권자하고 같습니다. 취소권자가 누구였어요? 취소할 수 있는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를 일으킨 자,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할 수 있었고,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승계인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추인은 취소랑 다르게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지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가령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든지, 피한정 후견인은 그 한정 심판이 종료가 되든지 능력자가 돼야지 추인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추인이 안 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착오를 일으킨 자나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이게 자기가 사기 당했구나, 이걸 알아야지, 안 날부터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벗어난 날 추인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데, 법정 대리인과 후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얘네들은 가능해요. 뭘 하는 게? 추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 내용이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추인권자랑 취소권자랑 기본적으로 같지만 취소 원인이 종료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추인의 방법과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자, 이거 밑줄.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대. 그럼 취소권자가 추인권자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칙이 뭐냐면 취소권자도 상대방에게 할 수 있었죠. 상대방. 마찬가지입니다. 추인도 원칙적으로 상대방한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건대리인에서는 무건대리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무건대리도 원칙이 상대방이라서 어떤 조항이 있냐면, 무건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상대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추인의 요건을 보면, 추인권자는 취소권자다. 밑줄.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고, 그 다음에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밑줄.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하자인 의사 표시를 한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별표.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취소의 존재를 알아야 돼. 취소의 존재를 알아야 돼. 요거.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자기가 이게 이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서 내가 이거 추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이거 봐봐요. 취소권이 있음을 모르고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추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취소권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추인을 하면 그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인 의사가 있어야 돼. 추인할 의사. 요게 취소권이 요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여서 내가 추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추인은 그냥 그러니까 임의 추인이란 건데, 다음 장에서 배울 게 우리가 법정 추인이란 걸 배우거든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6개예요. 요 6개가 있는데, 요 법정 추인에는 추인 의사가 필요 없어. 나 이거 추인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추인들 있죠. 이런 추인들은 요 의사가 있어야 돼. 추인 의사가. 그 추인 의사가 있는 거를 요렇게 표현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 요 괄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는 추인 의사가 있어야 돼. 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추인은, 근데 법정 추인에서는 필요가 없다고요.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효과를 볼게요.
자, 3번 효과를 보면요. 쌍괄호 1번에 추인에 의해서 불확정적으로 유효 상태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죠. 추인하면 불확정적으로 유효 상태에 있지만 이런 불확정적으로 유효 상태에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따라서 다시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쌍괄호 2번 별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어. 그러면 다시는 추인을 못 하는데 취소한 것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 버리죠. 그러면 자, 여기 네모,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는 다시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무효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추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있잖아요. 어느 경우에 추인해? 무효행위임을 알고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런 일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가령 착오를 일으켰어. 그러면 이 착오는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착오로 된 거를 이 사람이 취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이제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추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 사건이 처음에 쭉 유효였다가 쭉 갔어. 그러다가 여기서 취소라고 하니까 이제 소급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이 법률 행위가 요게 무효행위에서 보세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이 취소로는 추인을 한번 취소를 해버리면 이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는 추인을 못 하는데, 얘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도 요건이 갖춰지면 아까 추인할 수 있다며, 이 무효로 추인할 수 있다고요. 아, 힘들다 진짜 이거 설명하기.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해 버리면 요 착오 원래 추인할 수 있지만 취소를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인은 안 돼. 하지만 여기서 취소해 버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있었잖아요. 무효로는 추인할 수 있다고. 어느 경우에?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한 다음에 추인은 할 수 없지만, 다시는 추인을 할 수 없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도 읽어볼게요. 취소한 법률 행위를 추인하여 다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어. 한번 취소하면 요거를 추인해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지만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58페이지에 보면 법정 추인이 나오죠. 시험에 요거는 다른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우리 주택관리사에서는 거의 한 1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법정 추인은 그냥 긴장을 풀고 들으시고 암기 코드도 제가 알려드리는데 한번 듣고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한 문제 정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인데, 자, 일단 이름이 얘네는 그냥 추인이 아니라 법정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정 추인.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자, 봐봐요. 자,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는 임의 추인입니다. 근데 사실 임의 추인을 그냥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추인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요 임의 추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법정 추인은, 요거는 왜 법정 추인이라고 불렀냐면 명확하게 나 이거 추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우리 결혼할까? 결혼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그래 나 결혼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 추인하고 같아요. 이미 추인처럼 나 취소 안 하고 추인할래 이렇게 말로 명확하게 추인한다 요거랑 같은 건데, 남자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 가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가 결혼할 생각도 아니면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대답했겠지만,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2명 낳자 이렇게 대답했어. 그러면 이거는 결혼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결혼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이 A가 B한테, 요놈이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A가 요거를 헐값에 팔았어요. 헐값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사기를 당한 줄 알았어요. 추인을 하려면 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제 사기를 당한 걸 알아가지고 B한테 야, 너 나한테 사기를 쳐? 이거 취소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했는데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있으면 가격이 폭락할 것 같아서 야, 이거 추인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임의 추인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추인.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사기를 당한지 알았어. 근데도 그냥 이 가격에 그냥 팔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얘한테 야, 너 중도금은 언제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 몇 명 낳을까 했을 때 2명 낳자 라고 간접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이, 얘가 이렇게 이행의 청구, 사기를 당한 쪽에서 요 사기가 당한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얘한테 이행의 청구를 하는 건, 이거는 추인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7페이지에서 요 임의 추인 같은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취소권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법정 추인에서는 추인의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행동 안에 다 추인의 의사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행의 청구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추인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중도금은 언제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추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다 설명을 해버리죠.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사기당해서 팔면은 얘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 있죠. 요 매도한 금액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 있는데, 이 청구권을 C라는 사람한테 팔았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매매는 얘가 이 권리, 매매대금 청구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이것도 얘가 추인하겠다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 A가 사기당한지 뻔히 아는데 B한테 가서 야, 내가 등기해 줄게 라고 등기 서류를 준 거야. 등기 서류를. 자, 그 다음에 경계는, 이건 뭐냐면 경계는 계약을 새로 하는 겁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면 얘가 요거를 5억에 팔았어요. 사기당해서 5억에 팔았는데 B한테 가가지고 야 임마, 너 임마 5억은 너무 심하잖아. 이거 한 8억은 줘야지 하고 계약을 새로 8억으로 했어. 새롭게 계약 맺는 거. 요거 계약에서. 그 다음에 A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너 왜 임마 나한테 돈 안 줘라고 하면서 강제 집행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법정 추인이 되는 겁니다. 법정 추인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가 없어도 돼.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아셔야 돼. 이제 요런 법정 추인을 했어요. 6개의 법정 추인을 했는데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아까 요 임의 추인이랑 동일한 거는 이거는 있어야 돼.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 같은 경우도 사기 당한지 모른 상태에서 이런 짓 한다고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지 알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취소의 원인이 끝나야 돼. 그거는 요 둘이 동일하죠. 근데 이 법정 추인은 또 어떤 단서가 있냐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참 말도 더럽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의를 보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얘가 추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행의 청구를 하면서 단서를 다는 거야. 야, 너 중도금 언제 줄 거야? 내가 지금 근데 너한테 중도금 언제 줄 거냐고 물어는 보지만 이거는 추인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의를 보류한 거야. 그러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추인 아니다 라고 말을 안 하고 그런 말 언급이 없으면 그냥 추인한다는 얘기죠. 아까 남자랑 여장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의를 보류한다는 얘기가 남자가 우리 결혼하면 아이 몇 명 날까 얘기하는데 여자가 대답을 이런 식으로 했어. 2명 날 건데 그렇다고 나 너하고 결혼한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애가 2명 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더라도 아이 2명 낳고 싶다는 거지 너랑 결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의를 보류하면 그거는 추인이 아니잖아. 그죠? 그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 자, 여기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돼야 돼. 여기도 저 임의 추인처럼 우리가 봤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가 돼서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더라. 추인의 의사가 필요 없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때는 법정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요건을 보자고요. 요건은 여기 봐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건 밑줄. 이의를 보류하면 안 돼. 요거.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자, 밑줄. 이의를 보류한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이런 행동을 했더라도 이의를 보류한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공통이죠.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돼.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임의 추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소 원인이 밑줄. 취소 원인이 종료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더라. 그리고 자, 4번. 이거 싼 거로 4번입니다. 추인의 의사가 필요 없어. 추인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의를 보유하지 않은 채 취소 원인이 종료됐을 때 뭘 하면 요 6가지를 하면 추인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다른 시험에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행의 청구의 이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전부나 일부의 양도에서 양,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전, 그 다음에 경계의 경, 담보의 제공의 담, 강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누구냐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신 전희경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선수가 우리 암기 코드에 나오는 선수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저는 뭐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보다 물론 그 선수들도 다 좋아하지만 이 전희경 선수를 저는 가장 좋아해요. 스포츠 스타 중에. 전희경 선수의 고향이 담양입니다. 담양. 그래서 이 담양에 강이 있는데 전희경 담양강. 전희경 담양강. 여기에서 연습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전희경 선수의 팬이겠죠. 그래서 전희경 고향에 가서 전희경 선수가 연습하던 담양강을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한겨울에 거기를 내려갔어요. 그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이 강이 전희경이 연습했던 전희경 담양강 이야 하려다가 입이 얼어가지고 이양 이렇게 얘기했대. 전희경 담양강 이양? 왜? 이 양은 요거는 뭐냐면요. 1번하고 2번을 특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여기 전희경 담양경의 이하고 양, 요 두 개는 이게 앞글자 따서 전희경 담양강이거든요. 근데 요 이행의 청구나 요 일부나 전부 양도 있죠. 요거는 누구만 해야지 법정 추인이 되냐면 취소권자만 해야지 이게 법정 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A랑 B랑 있을 때 B가 사기당했는데
그러니까 B가 사기를 쳤는데 사기당한 A 쪽에서 B한테 야, 너 중도금 언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법정 추인이 돼야지. 사기친 놈이 너 언제 등기해 줄 거야? 이렇게 한다고 이게 법정 추인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 되고 나머지 네 개는 요거는 양쪽에 다 해도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 정리하고 가시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으면 됩니다. 요거 출제 빈도가 낮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리고 효과는 임의 추인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추인. 그래서 한번 법정 추인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인의 종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 제사, 강, 착. 얘네들은 뭡니까? 처음에 유효였다가 추인하게 되냐면 그냥 유효로 확정이 돼서 이 다음부터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무건대리의 추인, 뭐 무효행위의 추인 얘네들도 다시는 이제 추인하고 나면 취소 뭐 그런 건 못 하는데 무건대리의 추인이나 무건대리의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서 준용하죠.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소급해서 유효야. 소급해서 유효. 근데 우리 무효행위의 추인 주로 어떤 거?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 상대적인 무효하고 사실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도 벗어나도 요 추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요런 게 추인이 되니? 이렇게 안 물어봐요. 잘 이렇게 안 물어.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시험에는 무효행위가 추인을 할 요건이 갖춰지면 즉 무효행위의 원인이 소멸돼 버리면 추인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유효야? 자꾸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걸 구체적으로 추인할 수 있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기서. 왜냐면 얘네들 있죠. 무건대리의 추인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무효행위의 추인을 추인해버리면 그러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해버리면 요거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러잖아. 그 말은 뭐예요? 소급효가 없고 추인했을 때부터 유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구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취소권의 소멸 기본서 159페이지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취소권은 없어져서 또 취소할 수는 없게 되고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추인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서 봤듯이 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취소권을 단기 소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요거 별표. 요거 알아야 돼요. 자, 별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내모 3년 이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 내모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밑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때며 3년이랑 10년 중에 어느 쪽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이 10년이 지나버리면 취소를 더 이상 못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기야. 그래가지고 한 2년쯤 지나가지고 한 2년쯤 지나서 이게 사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요 날이죠. 그러면 3년 이내에 요때 취소를 해야 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소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3년이 지나도 취소를 안 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요거 지나면 취소가 안 돼. 즉 둘 중에 먼저 하나가 경과해 버리죠. 그러면 이 뒤에 세월은 이제 여기에서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 취소가 가능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취소가 가능한데 이게 경과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소가 안 돼요. 자, 반대로 이거 보세요. 얘가 사기당한 거를 한참 뒤에 한 9년쯤 지난 다음에 알았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3년 동안 추인할 수 있는 일부터 3년 동안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법률 행위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날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에서도 취소를 못해. 왜? 둘 중에 하나 먼저 경과해버리면 이 나머지 기간은 취소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둘 중에 먼저 경과를 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한데 이 다음부터 못하고 10년이랑 3년 중에 먼저 경과한 10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길 지나면 여기는 이제부터 못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우리 제척기간 소멸시효에서 할 때 밑줄 제척기간 도가 여부는 요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요거는 소멸시효예요. 요거는 소멸시효에서 요거는 따로 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포인트 볼게요. 포인트를 보면 일단 취소하고 해제 구분해야 돼요. 취소는 제사강착에서 해제는 계약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둘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취소권자는 제사강착과 대리인 승계인이고 추인권자가 같습니다. 추인과 취소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거고 부당이득 반환은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이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는 이자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데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하면 되고 그리고 취소를 한 다음에 추인은 안 돼요. 요 원인을 가지고 추인은 안 되지만 취소한 다음에 무효의 요건이 갖춰지면 이 무효 때문에 추인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러 가겠습니다.